예, 고영태를 수사해야 한다. 뭐 왜 편파적인 수사를 하냐라든지 뭐 고영태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쪽이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였죠. 최순실 씨가 지금 5개월째 재판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받는 실력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최순실 개인의 한 사람만 받는 재판이 아니라 여기에도 공범으로 가고 여기에도 공범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너무 힘들다. 네. 한 재판이라도 하루라도 좀 줄여달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인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재판을 많이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신문할 기회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물어보는데 초기에 물어볼 때하고 지금 물어볼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게 질문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말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거나 본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도 상대방의 반문해서 본인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얘기를 끌어내보려고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이제 신문에 가까워질 정도로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때보다 조금 늘지 않았나. 하긴 늘긴 뭐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혐의가 지금 벗어날 정도로 지금 뭔가를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찾고 조금은 이제 진짜 물어볼 걸 물어본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조금 유리합니까? 만약 그 어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변호사가 놓치고 있었다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피고인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인이 모든 어떤 사실관계를 다 파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피고인이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의 어떤 지금 증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분하게 감정적으로 싸움하는 듯한 어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사실은 범죄 성립과 관련된 구속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대 그 학사 그 농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연대 고대도 그런데 다른 대학도 왜 우리한테만 그래?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음주운전 했는데 왜 저 음주운전한 2명은 안 잡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야경단에서 조금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질문한 거 취지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저 너무 파렴치한 질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양형 단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법정 내에서만 따져본다면 그닥 나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에 대해서 고영태는 안 잡았느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왜냐하면 최순실 이른바 게이트에서는 그 주요한 그러니까 최순실 밑에서 재단 만들고 또 재단에서 고영태도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왜 모든 것은 나한테만 묻고 쟤들은 왜 안 해? 그러니까 고영태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찰에 줘서 지금 포상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에서 최순실 씨가 그 고영태 씨를 왜 안 잡았느냐든지 이렇게 어필은 할 만한 일이고 또 검찰도 말이죠. 그 아까 만약에 전에 무슨 녹취된 거 거기에서는 혐의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재단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측근이 고영태 씨 아닙니까? 최순실의 최측근이. 그렇다면 거기서도 검찰이 충분히 과연 조사를 했을까? 해가지고 최순실에게 적용되는 그런 혐의가 고영태에도 적용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걸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개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고영태는 이 내부 고발자로서 지나치게 많은 대우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지금 약간 뭐 법률적인 설명까지 겉들여서 가볍게 조금 다루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처음에 귀국을 해서 검찰에 출두했을 때는 굉장히 흐느꼈고 신발까지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경황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살인범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변호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뭘 속이려고 한 부분은 제가 추가되지는 않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의 입장이 변화온 걸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 굉장히 동정을 한번 받아보려 하다가 동정 받는 거는 애초에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 대응으로 이제 갑니다. 탄핵을 막아보려고 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태극기 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격려하거나 그걸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언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최순실 쪽에서 나왔거나 최순실 변호사 쪽에서 나온 것과 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일치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예, 거, 예. 정우성 녹취 이런 문제를 하면서 일단은 밖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재판이 부당한 증거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었다라고 환기시키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참일 때 최순실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하고 정치 투사가 되어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측면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최순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실형이 확정된 다음에 절충을 해서 한마디로 사면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했으니까 보더라도 자신은 박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해서 최순실이 사면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감방 생활을 갔다 가다가는 굉장히 오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날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데 최순실이 그냥 허접한 어떤 강남의 아줌마가 아니었던 부분은 박 대통령을 대선으로 만들어 오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후에 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비선정부 역할을 하면서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최순실이 온갖 국정에 깊숙이 내다보면서 보고서도 받고 많은 고위 인사들도 면접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순실 스스로도 이 식견이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자신이 굉장히 제일 잘 알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순실이 작심을 하고 지금 재판에서 일정의 법리 논쟁으로 가서 네. 자기 죄를 일단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고영태를 수사해야 한다. 뭐 왜 편파적인 수사를 하냐라든지 고영태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쪽이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였죠. 최순실 씨가 지금 5개월째 재판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받는 실력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최순실 개인의 한 사람만 받는 재판이 아니라 여기에도 공범으로 가고 예. 여기에도 공범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너무 힘들다. 네. 한 좀 재판이라도 줄여달라. 하루라도 좀 줄여달라는 예.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인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재판을 많이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신문할 기회도 달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직접 물어보는데 초기에 물어볼 때하고 지금 물어볼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게 질문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말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거나 네. 본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도 상대방의 반문해서 본인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얘기를 끌어내보려고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이제 신문에 가까워질 정도로 네.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때보다 조금 늘지 않았나. 하긴 늘긴 뭐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측근이 고영태 씨 아닙니까? 최순실의 최측근이. 그렇다면 거기서도 검찰이 충분히 과연 조사를 했을까? 해가지고 최순실에게 적용되는 그런 혐의가 고영태에도 적용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걸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개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고영태는 이 내부 고발자로서 지나치게 많은 대우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지금 약간 뭐 법률적인 설명까지 거들여서 가볍게 조금 다루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처음에 귀국을 해서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흐느꼈고 신발까지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경황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뭐 살인범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변호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뭘 속이려고 한 부분은 뭐 제가 추가되지는 않는 거죠. 예.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의 입장이 변화온 걸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 굉장히 동정을 한번 받아보려 하다가 동정 받는 거는 애초에 틀렸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정치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음주운전 했는데 왜 저 음주운전한 2명은 안 잡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야경당에서 조금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질문한 것 취지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저 너무 파렴치한 질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양형 단계에서 이 부분이 조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법정 내에서만 따져본다면 그닥 나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근데 최순실이가 예. 최순실 씨가 고영태에 대해서 고영태는 안 잡았느냐든지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왜냐하면
최순실 이른바 게이트에서는 그 주요한 그러니까 최순실 밑에서 일을 했던. 그뭐저 재단 만들고 또 예, 예. 재단에서 고영태도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왜 모든 것은 나한테만 묻고 쟤들은 왜 안 해? 그러니까 고영태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찰에 줘서 지금 포상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에서 최순실 씨가 그 고영태 씨를 왜 안 잡았냐든지 이렇게 어필은 할 만한 일이고 또 검찰도 말이죠. 그 아까 이제 만약에 전에 무슨 녹취된 거 거기에서는 혐의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그 재단 정치적 대응으로 이제 갑니다. 탄핵을 막아보려고 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태극기 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격려하거나 그걸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언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최순실 쪽에서 나왔거나 최순실 변호사 쪽에서 나온 것과 이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일치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예, 거, 예. 정우성 녹취 이런 문제를 하면서 일단은 밖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재판이 부당한 증거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었다라고 환기시키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참일 때 최순실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하고 정치 투사가 되어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고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측면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최순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나중에 실형이 확정된 다음에 절충을 해서 한마디로 사면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했으니까 보더라도 자신은 박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본인의 혐의가 지금 벗어날 정도로 지금 뭔가를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찾고 조금은 이제 진짜 물어볼 걸 물어본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뀐 네. 것 같습니다. 예.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조금 유리합니까? 만약 그 어떤 질문 자체가 네. 굉장히 변호사가 놓치고 있었다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피고인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인이 모든 어떤 사실관계를 다 파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피고인이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의 어떤 지금 증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분하게 감정적으로 싸움하는 듯한 어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네. 사실은 범죄 성립과 관련된 구속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대 그 학사 네. 그 농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연대 고대도 그런데 다른 왜 대학도 우리한테만 그렇다. 그래?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